오늘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기로 됐는데요. 김동영 대표님이 이제 저 원래 계속 이 여행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 여행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영 대표님하고 한번 같이 이런 여행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됐고요. 제 볼품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오늘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지구별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1시간, 한 20분, 30분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제가 김동현 대표님한테는 그랬어요. 그냥 여행에 대한 그냥 본질, 그 여행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 여행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잠깐 좀 일찍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더 완전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끝나고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여행을 계획을 짜는 게 좋은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먼저 같이 보고 잠깐 오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해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줄 수 있으실 텐데 다른 것 빼고 딱 하나만,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행복에는 비법이 없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행복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른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이런 질문하고 같겠죠.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역시 일사분면에 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것은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몰기가 나옵니다.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경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지만 시간을 가져와야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재미와 의미가 둘 다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는 거겠죠. 재미도 그닥 강하지 않고 의미도 별로 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활동이 여러분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TV를 보는 겁니다. TV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V 보는 시간,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아껴서 여행 가는 시간에 투자하셔야
더 행복할 수 있다. 그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서울대 안에 있는 행복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 평생 행복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최인철 교수님한테 아니 서울대, 대한민국의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센터장 교수님 하니까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행도 자주 가세요. 이렇게밖에 이게 유일한 가장 강력한 답이라는 거죠. 자,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토퍼라고 저를 부릅니다. 네, 크리스토퍼라고 부릅니다. 제 한글 이름은 김용준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김용준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네, 다 저를 그냥 크리스토퍼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토퍼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클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요. 네, 마음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나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저의 어떤 껍데기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크리스토퍼 익스페디션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서 하고 있는 일종의 탐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 탐험 프로그램의 탐험 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친구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행 커뮤니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뭔가 여행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여행 다 좋아하시고 여행 진짜 좋은 여행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막 이렇게 있는 제 마음에 드는 여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여행 우리가 만들어 다니자. 예, 약간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밑에도 이제 써놨지만 그 이전에는 민박집 주인이었고요. 예, 떠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탈리아에서 민박을 했었고요. 시드니에서도 이제 민박집, 뭐 장기 민박밖에 안 받았지만 항상 사람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씩 자는 민박하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맨날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만 받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드니에서는 유학생만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민박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와, 세상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였어요. 뭐냐면 민박집에서 만나는 여행자들, 그 여행자들끼리 서로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세상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모두가 다 이제 동등하고 평등하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어디 배낭여행 가다가 이제 잠깐 여기 쉬려고 온 거고, 다른 분도 배낭여행 하다가 이렇게 쉬려고 왔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모르는 사람한테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살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해왔고 앞으로 어디 갈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분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여행해왔고,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체코를 다녀오셨어요? 저 체코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럼 서로 되게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와, 이런 세상에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도 그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아요. 이름은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름도 저는 이제 껍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름도 더 본질적인 자기 속에 내가 있거든요. 나는 뭐뭘 하고 싶은 사람, 그게 더 나에 가까운 거지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닉네임 혹은 영어 이름을 짓게 하고 나이, 이름, 직업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커뮤니티 생활을 했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했어요. 커뮤니티가 좋은 건 한 번 여행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랑 10번, 20번, 뭐 많게는 30번도 같이 간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행을 가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뭔가 서로 이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런 여행을 하던 이제 커뮤니티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는 인터넷에서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커뮤니티거든요. 온라인이 없었어요. 장소를 재밌는 사진이긴 한데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여기 가깝습니다. 역삼동에 있어서요. 이런 공간을 이제 제가 운영한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의 주체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오는 그 자체가 여행을 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치 여행 오듯이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여행 얘기하면 민박집에서 서로 사람들 만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퇴근하고 온 건데 마치 내 일상이 여행 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지내는 거고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공간이 제주, 광주, 전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도 뭐 처음에는 제가 혼자 시작했거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 여행 얘기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막 수가 늘기 시작해서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함께 여행하고 하신 분들 하면 한 5,000분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었어요. 같이. 오래됐죠. 네,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했었는데 강남구에서 너무 좋은 문화센터처럼 그런 걸 한다고. 왜냐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이런 여행 강연을 했거든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했던 기간 동안 총 했던 횟수가 한 360회 정도의 강연을 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배우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여행을 좀 더 잘하는 뭐 기술, 혹은 뭐 때로는 이제 외국어 같은 것도 했었고요. 아니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무슨 춤 같은 거 배워보자면 동호회처럼 또 춤도 배우고 별의별 걸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구한테서 막 투자가 아니라 지원금도 받고 그랬는데 딱 코로나 딱 터지니까 하여튼 3명만 모이기만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은 문을 닫았고요. 지금은 이제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일종의 아까 제 그 걸어온 길을 보셨잖아요. 4년 동안 보헤미안 생활을 하다가 민박집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은 이제 여행사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진짜 여행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지구별 여행자 저를 지칭하는 건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동안에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진짜 특이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구별 여행자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냐?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작게 해놨어요. 2004년도인데요. 20년도 더 됐네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옛날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 지구별에 도착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군. 언제 내 별로 돌아갈까? 지구인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때 돌아가야지.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러고 살았어요. 이때 이게 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럼 삶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면, 아무튼 제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행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행 강연 같은데 다른 데도 많이 가셔서 보시면 멋진 사진, 멋진 영상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진짜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이렇게 딱 찍고 핸드폰 보고 지워버려요. 왜 저렇게 멋있는데 이렇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구름 사진, 하늘 사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쭉 이런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중요한 건
그래, 근데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새 핸드폰 사진에는 다 이렇게 GPS가 찍혀 있어요. 페르시아만 어디에서 찍은 하늘. 또 다른 거 보면 북대서양 어디서 찍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멋진 사진이나 영상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고요. 멋진 사진 하나 제가 근데 제 여행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 그냥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잠깐 드린 이유는 이때 제가 떠돌아다녔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보헤미안 생활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그냥 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놓여져 있던 환경이 이게 더 이상 이 지구별 여행을 막 못 하겠는 거예요. 환경이 저를 막 몰아세워서 이제 고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고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약간 무전여행처럼 내가 어딘가를 가면 그 다음에 돈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한 3개월쯤 있으면 내가 못 살고 돌아오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를 거쳐서 뭐 동남아시아를 훑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호주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헤미안이에요. 처음 보는 누가 저한테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 너 따라가서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네,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때 런던이에요. 아실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흘러다니다가 영국 런던에 아스날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네, 축구팀이 있는데 원래 옛날에 쓰던 경기장을 허물고 새 경기장을 지은 딱 그 해예요. 네, 근데 이제 새 경기장을 지었다고 이제 같은 스폰서십이 있는 같은 스폰서인 유럽의 명문팀들을 모아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흘러다니다가 난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요 앞에 경기장 앞에 갔더니 막 경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으니까 표 살 돈은 없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거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보니까 안표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표 파는 사람들이 막 딱 봐도 누가 봐도 안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뭔가 물물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건축이에요. 건축 설계. 그래서 딱 하나 가지고 있던 제 전 재산이 뭐였냐면 DSLR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이걸 저 안표랑 바꿔야 되겠다. 네. 왜냐면 난 저게 보고 싶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터밀란이라는 이탈리아 팀에 아드리아누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선수랑 경기하는 걸 봐야지. 그래서 이제 제 가지고 있던 DSLR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안표상한테.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그랬더니 안표상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침울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표상이 아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제 배낭에 카메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여러 안표상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안표상들한테 내 DSLR 카메라랑 표랑 바꾸자. 근데 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봤나 봐요. 그나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중 하나가 공항에서 샀던 말보로 미디움 함보로가 있었어요. 담배 함보로. 근데 이 안표상이 저한테 오더니 아까 본 거 이렇게 한번 다시 열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카메라 하나 다시 바꾸려나 보다. 카메라 1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담배를 가르치면서 이거랑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O!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 동안을 살고 지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아껴서 이걸 내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카메라 사진이야 안 찍으면 되지 약간 아무튼 그랬었어요. 이게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안 바꿨어요. 근데 제가 간절하게 정말 이 모습으로 간절하게 저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간절하게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 안표상 갔다가 저 안표상 갔다가 저 안표상 갔다 하니까 누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표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되게 보고 싶냐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표 2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친구랑 같이 보려고 이게 안표상이 아니었어요. 친구랑 같이 보려고 왔는데 친구가 일이 생겨서 지금 못 왔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된다. 너 되게 간절해 보였어. 너 죽게. 네, 그래서 제가 아드리아누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저 뒤에 계시긴 한데 아드리아누아 반페르시가 부딪히는 그 엄청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 경기를 그것도 맨 앞에서 봤어요. 네. 근데 그러고서 이제 흘러다녔습니다. 네, 흘러다닌 그 초창기의 얘기예요. 근데 전 처음부터도 제가 지켜야만 했던 거는 이제 담배였어요. 그거는 줄 수 없어. 내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아무튼 네,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야기는 그냥 여행 그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여행. 네.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질문은 항상 Y죠. 왜 여행하는가? 여행을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왜 하지? 왜 여행을 하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탐험가입니다. 저도 탐험가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20세기 저는 최고의 탐험가라 생각하고 가장 위대한 실패를 한 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 하려기보다는 어떤 누군가는 아무도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뭔가 내가 이뤄내서 그게 자기 만족이 됐던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존경과 어떤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어디 뭐 정상을 간다거나 아니 어디 그 정상을 찍기 위해 아니면 뭔가 나를 되게 단련하기 위해 최근에는 한국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많은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은 현실에서 이 힘들고 물론 뭐 이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상에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잠깐 쉬고 혹은 일상에서의 도피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여행 영화예요. 라이온킹이라는. 왜?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실을 도피하러 떠납니다. 이 어린 얘가. 그리고 삼촌이 얘기하죠. 도망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제가 이런 마음으로 떠났었거든요. 저도.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 주인공인 신바가 여행을 좀 다르게 해요. 그냥 다 잊기로 해요. 그냥 힘든 거 이런 거 다 잊고 이제 막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근심 걱정 없으면 이제 다 즐겁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여행하는 이유, 왜 내가 여행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행을 꿈꾸고 계실 테니까 꿈꾸는 요새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나는 왜 여행을 하려고 하지? 이라는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러다 뭐 나중에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이제 신바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성장했죠. 멋진 사자가 돼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에요. 막 비바람 불고 사막을 지나다가 막 힘들어도 내가 원래 사자의 왕인데 지금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막 그렇게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여행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여행자라면 적어도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라푼젤이라는. 왜냐? 이 라푼젤은 꿈을 향해서 여행합니다. 꿈. 어렸을 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풍등 같은 게 저 멀리서 매년 똑같은 날이면 이렇게 그걸 봐요. 풍등이 이렇게 저 멀리서 많이 올라오는 걸. 그래서 이 라푼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저걸 꼭 보러 가고 싶어. 근데 갇혀 있잖아요, 라푼젤 성 안에.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라푼젤이 이 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정말 하나의 타협도 안 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뭐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라푼젤이란 캐릭터는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라푼젤처럼 살라고 그냥 쭉 가라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애니메이션 제가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뭐 중요한가? 그냥 이 두 젊은이가 오토바이 하나를 가지고 남미를 일주합니다. 남미를 여행해요. 남미.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에르네스토라는 사람이거든요. 에르네스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잘 살고요. 그다음 자기도 의대생이에요. 예, 레지던트. 근데 어느 날 뒤에 있는 형이 꼬드겨서 우리 오토바이 한 대로 남미 한 바퀴 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시작은. 근데 여행을 하면서 어떤 현실을 본 거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미가 못 살고 있었어가지고 이 여행을 하는 내내 엄마한테 이 에르네스토가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 그래서 엄마 저는 지금 이제 여행을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러다가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봐요. 당시에 이제 워낙 그때가 엄중한 시기였거든요. 자본주의와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여행을 하는 막바지쯤에 엄마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친구가 돌아와서 이 사람이 돼요. 이제 그 쿠바의 체게바라가 되거든요. 그냥 떠난 여행이었어요. 근데 내 본성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저렇게 누군가 핍박받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보고 알게 된 거죠. 이런 여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티아고 말씀을 드렸지만 산티아고가 유명해진 계기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여행기도 아주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기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오고 삼성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내 삶이 이 코엘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 달콤해서 내 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달콤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나와. 사람들이 삼성 다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회사를 때려치고 그냥 무작정 산티아고를 걷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한 권 써요. 순례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소설가가 됐고 지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렇게 사실 정말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 여행을 하든 어떤 이유로 여행을 시작하든 아까처럼 무슨 나 지금 현실이 너무 좀 싫어서 그냥 잠깐 쉬었다 올래 혹은 이렇게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이야 가서 힐링하고 와야지 혹은 뭔가 내가 꿈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아니면 뭐 에르네스토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가자니까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여행은 저는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하면 삶이 바뀐다. 이 생각이 제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지금까지도 한시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 예를 제가 하나 아주 제 옆에서 일어난 아까의 예들은 애니메이션이고
뭐 위인이고 뭐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친구 얘기 하나를 제가 좀 해드렸으면 해요. 제가 호주에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민박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눌러 살기로 했습니다. 안 돌아가야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여기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이제 케빈인데 호주 좋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호주 좋냐? 근데 그 호주 좋냐 말 속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비행기표 끊고 와 그냥 그랬어요. 비행기표 끊고 와. 그래서 내가 어차피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 자고 먹고 이런 건 걱정 안 하니까 그냥 와. 그랬더니 혼자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 얘들 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친구들인데 이 친구한테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자고 꼬드겨요. 가자고 꼬드겼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 친구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공부도 잘했고 공부도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호주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스펙 쌓아야지 라는 거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은 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고3 딱 졸업하고 수능 성적표를 딱 보고 대학은 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 용달차 있잖아요. 뒤에 1톤 트럭 그거 하나만 좀 사달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사서 그 가락시장에 가서 배추를 띄어다가 배추를 팔았어요. 그렇게 한 4년쯤, 4년이 아니죠. 한 거의 이때가 나이가 26, 7이었으니까 한 7년 동안 그거 하다가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어떤 친구는 빨리 뭐 직장도 취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삶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그만두고 얘가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얘한테 가자. 너 거기 걔 있으니까 그냥 가면 돼. 이렇게 해서 꼬신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 이름은 이제 병성이, 한국 이름은 병성이고 저스틴인데 영어 이름은. 그래서 제가 병성아 그냥 와. 그냥 오는 티켓만 사서 그냥 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친구 둘이 왔어요. 호주로 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극명하죠. 이 친구는 아는 영어라고는 OK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저희 집은 외국인들이 다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고 자기가 영어는 못 하니까 막 터키 애한테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막 뛰어와서 오자마자 호주에 오자마자 무슨 얘기 했냐면 컵 영어 뭐냐 컵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얘는 또 달라요. 이 친구는 토익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내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근데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죠. 그러니까는 막 저희 집에 살던 외국인들하고 제 친구라고 하니까 또 막 친해지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맞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to 다음에 부동사가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 근데 이 친구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한국말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야 컵이 영어로 왜 컵이 막 이러는 친구니까 그렇게 호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집에 살던 다른 또 나라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되게 마음에 든 거예요. 네, 영국 여자애가.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친구 저스틴 내가 원래 영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 내가 걔한테 영어 가르쳐준다고 좀 얘기 좀 해봐봐. 막 이렇게까지. 그러다가 그 친구가 영국 친구가 여자애가 먼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이제 호주 이제 거의 2년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가자. 영국에. 영국도 가봐. 이렇게. 근데 얘 고민이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했어요, 얘가. 얘도 약간 막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저처럼. 야씨, 뭐, 가서 죽기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막장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따라갔어. 따라가서 처음에는 접시 닦다가. 근데 오랫동안 얘는 사실 운전하는 애잖아요. 20살 때부터 배추 장사하던 애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하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됐는데, 여자친구가 영주할 수 있는 비자도 해줬어요. 자기가 영국 사람이니까. 마치 혼인 비자처럼 해서
그래서 일하는 게 처음에는 접시를 닦다가 나중에는 운전기사 배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수행기사가 됩니다. 어디 뭐 이렇게 왜 기사 이렇게 수행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한국말도 하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한 3, 4년쯤 됐으니까 영어도 좀 하니까 그 한국 대사의 차를 몰았어요. 한국 대사관의 대사. 근데 그러니까 지켜봤는데 되게 성실하고 잘하고 하니까 요번에 우리 특채가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너 한번 요번에 우리 그 영사관에서 우리 특채 뽑는데 솔직히 유학생들 애들 하다가 금방 다 그만두고 하니까 사실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도 힘들다. 좀 누가 진득하게 오래 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영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국 여행을 하시다가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럼 얘를 만나야 돼요. 얘가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번 전화 와요. 아, 박지성이 그 출생신고한다고 지금 예약했는데 너 사인 받아다 줄까? 뭐 이렇게. 손흥민이 군대 연장한다고 옛날에 뭐 연장한다고 예약했는데 너 손흥민 좋아하냐? 뭐 이렇게. 되게 극적이잖아요. 인생이. 예. 이렇게 여행은 삶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도 제 삶도 바뀌었고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어찌되었건 여행은 그 사람을 바꿔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서요. 지금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이고 그 큰 딸의 이름이 시드니입니다. 네, 왜냐면 시드니에서 만났으니까. 큰 딸의 이름이 시드니고 제가 이 친구의 한국에서도 결혼했고 영국에서도 결혼했는데 한국에서의 제가 사회도 맡았고 축가도 하고 다 했어요. 너무 여행으로 삶을 바꾼 친구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친구라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여행이 저는 이걸 느끼고 나서 와, 이 여행이라는 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 많으면 다니는 그냥 일종의 사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여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독서하듯이 계속. 오늘 사실 이렇게 공지에 나가는 거에 대한 주제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여행의 기술입니다. 네, 여행의 기술. 여행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나가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여행 어떻게 계획 짜는 방법 이런 거 말씀하시길래 아마 이 여행의 기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랭드 버통이라는 지성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지성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수필가, 철학자이자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인생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인생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알랭드 버통이 쓴 책 중에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앞에 책이 이 정도인데 앞에 이만큼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맨 뒤에 10장만 읽어보세요. 맨 뒤에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 출판사에서, 일회 출판사에서 원래 책 제목이 더 아트 오브 트래블이거든요. 여행의 예술. 근데 왜 이걸 굳이 여행의 기술로 이걸 번역해가지고 책을 냈는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워낙 이 사람이 지성인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하는 철학자이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사람, 남극을 횡단한 사람, 뭐 이런 엄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인터뷰처럼 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뒷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0장쯤에 있는, 자기가 정말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나는 분명 그들한테 그 사람과 대화 속에 그 사람 안에 그 증거가 이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어. 그러면 얼마나 그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뭐 사실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내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기준에서 이게 책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기준에서는 뭔가 엄청난 그런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여행을 한다는 건 그래도 뭔가가 남아야 나한테 남겨야 하는 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라는 이제 주제의 이야기를 해요. 이 여행의 기술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차라리 이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다른 책을 추천합니다. 예, 책에서 다른 책을 추천해요. 사비에르 드메스트라는 17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42일 동안의 자택연금을 당해요. 네,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 자택연금을 당해요. 근데 자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있는 거 이 42일 동안 내 집을 여행해보자. 이렇게 내 집을 여행해보자. 그래서 이 책이 이게 두껍지도 않아요. 되게 얇아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편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쓰던 내 의자가 이만큼이에요. 내 의자에 대한 이야기. 얘는 왜 처음부터 다리가 4개였을까? 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쓰던 책장, 내 침대, 얘는 나를 되게 그런 여행기를 쓴 거예요. 내 방을 여행하면서 느낀. 그러면서 이제 알랭드 보통이 차라리 이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뭔가를 경험했으면 내 안에 남긴 게 그게 뭐냐가 더 중요하다. 42일 동안 자기 방을 여행하고서 이 책을 봐라. 이렇게 말하자면 여행의 기술에서 그런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탐험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나를 봤을 때 그냥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가치나 그 안에 있는 뭔가 그걸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철학자가 됐습니다. 군인이었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약간 정치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 42일 동안 자기 방을 여행했던 걸 잊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요번에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밤에 내 방을 여행해봐야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낮에는 내가 용기 내지 못했는데 밤에는 내가 용기 내서 발코니까지 가보겠다고. 네, 책이 이것도 똑같아요, 두께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이제 여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드는 여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뭐냐면 이걸 갔다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에 어떤 걸 느끼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 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저의 포커스거든요. 예, 이런 게. 농담하지 말자. 네, 괜히 맨날 이 농담 하다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저랑 여행 같이 하시면 막 바뀌어요. 막 이혼하고요. 막 회사를 때려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요. 난 평생 독신할 거야 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내 삶은 지옥이야 라는 사람이 이혼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막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파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제가 이제 경험하게끔 해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근데 판단이나 선택은 다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여행을 하면 아까 이제 여행을 하면 변한다가 하나였고 여행을 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오랫동안 지금 여행을 제가 다니기도 하고 여행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금 이제 여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근데 사실 서로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과 만났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뭔가가 다 비슷해져요. 네, 뭔가 다 비슷해져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의 자세인데, 이 여행자의 자세라는 건 아까 그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 안에도 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도 혼자서 떠돌아다닐 때 처음에는 생존이었죠. 처음에는 누가 나를 막 어떻게 하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행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딱 봤을 때 저 사람 나 해칠 사람 아닌 사람 딱 티가 나요. 그냥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나를 그동안 돈을 뺏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무슨 가짜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막 어떻게 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지 막 생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통찰이 깊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시는 우리 이제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해서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랑 하나만 하면 세계 어디를 가든 저는 그 현지인이 저를 재워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날 자랑하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해서 저한테 쌓여있는. 근데 그 비법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는 곳에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거의 100%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힘듭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늘 지도 하나를 가지고 나침반도 들고 다녔어요. 지도, 나침반. 그리고 어딘가 도시에 처음 도착하게 됐을 때 그냥 그게 우연이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면 excusez-moi 딱 한마디만 외우시면 돼요. 실례합니다. 그냥 저 프랑스말 못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프랑스말 못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공부해서 올게요. 이렇게 하고서 말을 시작해요.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디가 좋은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지도를 자기가 가져가요. 대부분. 그리고 저한테 안 가고 거의 한 1시간 얘기해요. 일단은 그게 여행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남역 요 앞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발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can you help me?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한마디 물어봐요. 너는 왜 다른 나라 오는데 그냥 한마디라도 어떻게 연습을 안 하고 오냐? 그냥 안녕이라고 하든 안녕하세요라도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연습해보면 너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막 지도에다가 표기를 해요. 그럼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진실하게. 근데 제가 한 번은 프랑스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때 여자애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외국 사람들 나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한테 여기 꼭 가보라고 막 동그라미 쳐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랜드. 그래서 거기 갔어요, 저는. 왜냐면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만약에 뭐가 더 있었으면, 이제 어디가 맛있냐? 그럼 그 다음에는 나 여기 이 나라에서 뭐가 맛있냐? 제가 그냥 아무한테나 서울에서 뭐가 맛있어요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럼 아니야, 여기가 더 맛있어요. 아니야, 이게 진짜지. 막 다 이렇게 돼요. 이런 주제는 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하고 진짜 여러 나라에서 제가 이걸 일부러 써먹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일부러 써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을 하면 할수록 아까 사람이 계속 점점 다 비슷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제 존중, 배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나의 자세, 애티튜드. 내가 다음번에 오면 늘 그래요. 저는 지하철역에서도 그럽니다. 지하철역에서도 투티켓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페인에서.
그럼 적어도 그냥 딱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다음번에 좀 더 연습해서 올게요. 공부하고 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실제로 그랬던 건데요. 뭐 저 태국 떠돌아다니다가 제 엄청 친한 아일랜드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내내 이제 막 그 같이 술 마시다가 그다음 이 친구가 막 뭐 택시비도 내주고,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태국에 살아요. 지하철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하철 터널 뚫는 사람, 터널 기술자. 한국 지하철 2호선도 자기가 뚫었대요. 막 옛날에 그 뭐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날 비행기를 놓쳤어요. 이 공항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30분만 더 마시자. 그래, 30분만 더 마시자. 그래서 비행기를 놓쳐서 공항에서 잤었던 날이고요. 아까 그 제 친구 둘, 시드니 왔었던 우리 저스틴, 우리 영사님. 그 집에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네, 같이 살았던, 저희 집에 살았던 제 이제 정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터키 사람이거든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저는 터키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완전히 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딸내미가 얘 또 저랑 시가 비슷해서 우리 딸내미랑 동갑이에요. 네가 언제든 만약에 공부하고 싶든 여행하고 싶든 뭐 하고 싶든 한국 오고 싶으면 니네 아빠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막 하면서까지도 이제 가족이 생겼죠.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고 만약 묻는다면,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요거는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여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일종의 사치, 돈을 내가 쓰고 가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뭐 빨리 발전해서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행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이런 거에 대한 게 아직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미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앞서서 드렸던 말씀에 대한 것들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드 투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행은 사실 소비가 아니라 교육비다.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교육비다. 그랜드 투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여행의 말하자면 시초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어느 다른 나라 가서 뭐 둘러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 여행의 시초가 저는 그랜드 투어라고 생각해요. 17세기쯤에 영국, 프랑스의 귀족, 왕족, 뭐 이런 때, 그때 막 유럽이 막 엄청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왕이 자기 이제 왕자가 있는데, 이제 자기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작, 뭐 남작 이런 사람들 자기 영지가 있는데, 자기 영지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근데 이때도 이미 뭐 그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돼 있어서, 어려서는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교양을 가르쳐요. 교양, 자세,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태도, 뭐 에티튜드,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집에서 뭐 포크 나이프 써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이제 애가 이제 크면서 뭐 학문을 가르치죠. 옥스포드, 뭐 크라이스트, 뭐 처치, 뭐 이런 데 막 좋은 대학을 보내서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석사, 박사까지 하겠죠. 그런 자제들은. 근데 그때가 돼도 사회에 나와도 나라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영지 뭐 하다못해 영주들도 자기 땅을 물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네가 뭘 한다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거고, 뭐 이제 그냥 이런 거니까 뭘 한다고?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비슷한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왕족이면 왕족들끼리, 자제들끼리 모아서, 그 다음에 뭐 백장이나 남장이면 그 자제들끼리 모아서 거기에 선생님 한 명을 고용해서 여행을 보냈어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 이런 데서 시작했고요. 이런 마차 한 대에 한 4명 태워요.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 한 명을 고용해요.
고용했었는데 그 선생님 고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대 그 지역에 가장 이 사람이 현명하고 뭔가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선생님이 됐어요. 뭐 그 국부론 애덤 스미스, 예, 그 애덤 스미스도 선생님 중에 한 명이고요. 존 로크,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왕족의 트래블 튜터가,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가정교사처럼 트래블 튜터였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최소 단위가 2년이었어요. 2년. 왕자들 모아가지고 거기에 트래블 튜터 한 명 고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종착지는 한 곳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가든 로마에서 끝나게. 어떻게 가든 로마에서 끝나게.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너가 이제 세상도 알고, 무엇도 알고, 이제, 이제 다음 이제 계승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시초인 거예요. 이런 이 트래블, 그랜드 투어가. 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 트래블 튜터 애덤 스미스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이 콜로세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선문이에요. 예, 개선문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의 최종 단계가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 단계.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현실에서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계속 저랑 같이 여행 가요. 근데 물론 누군가가 저랑 같이 2년을 갈 수는 없죠. 뭐 5년을 갈 수도 없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제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엘리트 이 교육으로서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이건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는 여행이 아니다. 이거는 일종의 뭔가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여행을 만들고 그걸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혼하고 농담이에요. 결혼하고 이렇게 앞으로 결혼하고를 바꿔야 되겠다. 독신주의자들이 결혼하고, 예. 아니면 이제 그냥 자기는 이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막 회사 생활하는 친구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고 뭐 이런 거,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여행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 있어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는가도 중요하죠. 근데 어디를 가는가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사실 여행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제 커뮤니티 하면서도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도 뭐 강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강연도 하고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으세요? 이거 제일 많이 글쎄요, 한 3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은 게.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제가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은 곳과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제일 나쁜 곳이 같은 곳이에요.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다고요. 네, 거기 진짜 최악이었어가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 콩쿠르 요새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여행하는 게 이런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어딜 가든 안 좋겠습니까? 어디 그냥 어디 제주도 가도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여행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여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이 여행사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제 여행 쪽 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저니까요.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고민해요. 여행을 기획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을 놀래켜주지? 사람이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놀라는 건요, 뭔가 멋진 걸 보여준다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엄청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갔는데 안 놀라죠. 엄청 멋있어도. 왜냐면 내 상식적이니까. 이 정도 멋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이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여행을 만들고 기획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그랜드 투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10년째.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을 바꾸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여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죠? 네. 최인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온 서울대 교수님의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행복연구센터라는데 더 행복하고 싶으면 더 자주 여행하라고. 근데 저는 사람들을 더 자주 여행하게끔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뭘 바꾸고 싶냐면, 자꾸 제가 이제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이게, 교육이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그 여행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원하는 여행이 없었어요. 시중에. 어디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행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중에 있는 그냥 여행들이 그럼 다 나쁜 여행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은 저는 다 그냥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인 거죠. 취향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청각 엔터테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죠. 내가 뭔가를 즐겨야지. 뭔가 감동을 느껴야지.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스크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든 똑같은 화면을 봐요. 이게 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게 담겨 있죠, 내용은. 근데 모두가 똑같은 걸 보고 있죠. 저는 그게 영화라고 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필름을 상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요새 영화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000원 하나요? 15,000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누군가는 나는 좀 더 생생하게 스크린에 이렇게 일자인 2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배우가 내 앞에서 연기하는 그 눈동자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연극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극 이 자리를 앉아서 보나 이 자리에서 다 다른 걸 보고, 이 자리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있고 저 자리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난 저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주체적이 되잖아요. 그런 연극을 보러 가요. 대신에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죠. 연극은 한 4만 원 돈 하죠. 그죠? 근데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오케이, 연기도 내 눈앞에서 하고 음악도 나는 진짜 오케스트라가 내 앞에서 연주하는 그런 더 생생한 걸 난 느끼고 싶어 라는 분들은 오페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행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옛날부터 이게 불만이었어요. 다 다른 건데 여행은 단어가 하나인 거예요. 여행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행에도 저는 영화가 있고 연극이 있고 뮤지컬, 오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페라 같은 여행을 계속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맨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행이라는 단어에 갇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이거는 제 어찌 보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좀 한탄이자 제가 바꾸고 싶은 거. 네. 어떤 여행은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여행도 있고, 어떤 건 진짜 되게 좋은 그냥 휴식이나 힐링이 될 수 있는 여행도 있고, 다 다른 여행들이 있다. 그냥 그 자체로만, 그럼 그게 오페라 같은 여행이 뭔데?
어떤 게 오페라 같은 여행인데 예,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잠깐 사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여행 사례를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TV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그런 여행 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하고요. 호주에 약간 무인도 같은 섬이 있어요. 그 섬에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목통이에요. 통신은 무전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당 4명씩 조를 짜서요. 직접 운전하면서 탐험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왜 그 섬을 가냐? 그 섬의 곳곳에는 진짜 막 정글을 뚫고 가면 보석처럼 아름다운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만들어서 제가 이건 진짜 제가 한 10년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 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3개월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을 여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전부터 저를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호주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표지판 보는 방법을 배우고요. 지도 보는 방법을 배우고 무전기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야생동물을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고요.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3개월 다 지나고 교육 다 이수하시고 여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오페라인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 이 섬이 길쭉해요. 그래서 이 섬에 아스팔트 도로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없고 아스팔트 도로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됩니다. 유일한 섬의 고속도로가 이제 해변이 유일한 고속도로예요. 이렇게 2시간을 달려요. 이렇게 2시간을 달려요. 그 2시간을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정글들도 나오고, 정글도 막 들어가고 나와서 그 정글 같은 곳을 또 오프로드 차, 사륜부동차로 차가 갈 수 있어? 하는 곳들을 막 이렇게 가면서 가다 보면 이런 데가 나와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와, 말도 안 돼, 이건. 다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보다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영상 안 찍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곳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4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배를 타고 섬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섬은 약간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배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첫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 렌트부터 합니다. 4명씩 조를 짜서 차 렌트부터 하고 이제 한 250km를 그냥 그 고속도로 호주 아웃백을 달려서 섬의 페리에 차들을 싣고 섬에 입도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작은 사고가 났어요. 왜냐면 호주가 운전대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백밀러가 백밀러 부딪힌 거예요. 그 사고 처리하느라고 오늘 반드시 그 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배를 놓쳤어요. 첫날. 네, 배 놓친 분들의 표정이에요. 이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왜냐면 잘 데가 없잖아요. 네,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 근데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차를 이제 몰고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 연수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야생에서 하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3개월짜리 프로그램. 그냥 3개월이라는 게 3개월을 간다는 게 아니라요. 3개월 전부터 무엇을 배우냐.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개발한 여행인데 이거는 코모도 섬 아세요? 코모도 섬? 코모도 도마뱀 있는 그 섬 인근을 이거는 오프로드 자동차가 아니라 배를 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여러 섬들을 다니는 거예요. 곳곳을.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통 요트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한 12명 타면 직원도 한 12명이 타 있습니다.
거기서 밥도 해주고 뭐또 해주고 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발리로 돌아와서 발리에 아주 기운이 좋은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사에서 발표한 기운이 좋은 곳.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정화되고 치유된다는 곳.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이런 배를 탑니다. 소리는 안 나고요. 이런 배를 타고 저런 데를 탐험하는 거예요. 네. 그 섬들 중에 코모도 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먹고 자고 다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데고. 그다음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8월 1일 날 갔다 왔었는데 65세 아마 60년생이시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리마인드 웨딩처럼 마치 이렇게 이런 그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드론으로? 네, 드론이었어요. 저기 저희 배가 있네요.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되게 다양한 거, 뭐 야생동물도 많이 보고 뭐 하고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을 한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 이제 제가 인솔을 하잖아요. 저도 일을 하는 거니까 가기 전에 늘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왜냐면 한 진짜 10%만이라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겠다. 이 여행 중이든 여행을 마치고든 뭔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니까 이 사람들 내가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다. 근데 요번 이 여행에서는 절반이 다 울었습니다. 네, 거기 우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그런 게 제가 이 여행 일을 하는 이유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런 여행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이다, 생각하는 건데, 여행도 기획자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여행 기획 일을 합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같은 코스를 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지역을 가도. 딸이 엄마를 위해 만든 여행이 있어요. 이 딸은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이 어머니가 학창시절에 9시 통금을 절대 안 풀어줬어요. 무조건 9시 넘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국제결혼을 해버렸어요. 항상 작용과 반작용. 이거는 정말 저는 과학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은 정말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사람 미워하기 싫으면 점점 더 미워진다.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거 다 사람 마음에 대한 얘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지금 일본 산 지 15년째예요. 일본 남자랑 결혼하고 일본에 가서 애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게 막 몸이 이렇게 편하지 않으셔서 자주 못 가요. 몇 년에 한 번 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도 있고 동생이 한 번 와서 보거나 하는데 그렇게 싸우고 막 하더니 일본에 가서 사니까 이제 엄마 엄청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고이 아껴두고 일본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진짜 제일 고급스럽고 맛있는 집 그 세이브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 꼭 데려와야지. 엄마. 요 음식 엄마 꼭 먹여줘야지. 그것만 모아서 만든 여행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가서 경험을 해봤어요. 동생이 같이 기획했는데 와 내가 되게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행.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제 여동생인데 아주 애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동생하고 같이 만든 여행이고요. 이런 데 가요. 일본에 시라카고라는 데 있는데 이런 데 가고 보통 시라카고는 1일 투어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자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동생이 엄마 모시고 시라카고 꼭 보여주고 싶어서 시라카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가장 이제 맛있는 요리, 가장 좋은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보통 그런 데 잘 가기 힘들죠. 예, 뭐 아니면 가서 줄 서서 먹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데들 이제 찾아다니고요.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늘 그리워하던 제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뭐 오빠, 뭐 친한 동생 저를 만나러 와줄 때마다 제가 데려가던 곳들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제가 아는 즐거운 곳에 데려가고 싶어서 갔던 곳들이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기회를 줘서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때 그래도 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오빠가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엄마가 오면 어떡할 건데?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네가 엄마가 너 만나러 왔을 때 너는 어떡하는데? 이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 이미지에 저희 엄마 얼굴을 넣어서 우리 엄마가 참 뜨끔하듯이 원래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어때? 맛있다? 어때? 이상해?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그것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러고 엄마가 진짜 맛있으셨구나. 그냥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동생이 이제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 다 키워놓고 오빠 나 뭐 할 거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격증 찍다가 오빠랑 일이나 같이 하자. 네. 일본에 사니까 오빠가 이제 일본 여행 이런 거 같이 만들어서 내가 자격증 따면 오빠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여행은 저는 그 진짜 동생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행하는 내내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여행,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이 아니라 저는 이런 여행을 한다. 네, 이런 여행을 만들고 이런 여행을 개발하고 이런 여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행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아까 여행이 있다. 영화, 연극 뭐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이쪽 영역을 제가 이제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더 많이 만들게 하고 싶고. 왜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여행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필리핀 갔다 왔어? 얼마 주고 갔다 왔어? 60만 원. 잘 갔다 왔네. 근데 어디 갔다 왔는데, 필리핀 갔다 왔어? 세부 갔다 왔는데요. 얼마 주고 갔다 왔어? 120. 이거 저 당했네. 영화표라면 15,000원짜리가 있고요. 4만원짜리 연극이 있고요. 15만원짜리 오페라가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벌써 다 됐네요. 저도 이제 혼자서 여행하면서 이제 저를 탐험가라고 어디 가서 항상 지칭합니다. 강연하거나, 뭘 할 때마다 항상 저는 탐험가 크리스토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험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관찰. 옛날 탐험가들 뭐 했죠? 어딘가로 가요. 가서 이게 가치 있는 건지 가치 없는 건지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후추?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 가져와서 여기 가서 또 이제 나누고 팔고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험가라는 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여행을 계속 많이 해서 그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이 깊어지고 뭔가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다 탐험가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뭔가 통찰을 가지고 단지 겉에 보이는 게 아닌 속을 보시는 분들이 다 탐험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 스스로를 탐험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마치 제가 철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저는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최종 종착지예요. 똑똑한 사람 좋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하기만 한데 재미가 없어. 같이 여행하고 싶지 않죠. 근데 너무 진지하기만 해. 또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또 그래도 안 되죠. 뭐 사실 이런 얘기 계속하다 보면 중용 얘기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중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야 하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인간상은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네,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또 진중하면서, 때로는 리더십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사실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그냥 여행이라는 거, 여행이 갖는 그 여행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들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행을 더 자주 하셔라. 네, 그리고 이왕이면 뭐 다양한 여행들이 있는데 뭔가 남는 여행, 네, 남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잘 지켜봐달라. 저는 이 여행에 있어서 오페라 같은 걸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